국내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생 선발 제도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교원 양성 자격증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 동화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미얀마 전래동화를 각색한 동화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엄마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 흐름 속에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교육부도 오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목표로 정했는데요. 그러나 유학생의 이탈과 불법 체류, 취업 문제도 함께 동반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여 명으로 이 중 14%인 11,000여 명이 대학에서 사라져 불법 체류 중입니다. 불법 체류 규모는 지난 2016년 5,650여 명에서 2017년 8,250여 명으로 46%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1,17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학연수라는 목적으로 입국이 용이해요. 그래서 한국을 불법 취업,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선택하여서 입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국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법 취업의 유혹에 노출되는 거죠.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신입생 감소와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무분별한 유학생 선발 제도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얼마 전 경남 지역 공립대학인 경상대학교에서 5개월 새 베트남 유학생 30명이 불법 취업을 위해 학교를 무단 이탈하기도 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업 능력과 재정 능력, 그 검증 자체가 대학에서 너무 소홀히 했던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를 많이 양산을 했고요. 유학생은 최소한의 학력과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유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저희가 취지의 제도 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에 무분별한 유치보다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입니다. 국내 다문화 가족의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미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다문화 가족 30만 시대, 한국을 찾는 인구가 늘면서 한국어 전문 교사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란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예비교사가 갖췄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최근 한 방송사 출신 개그맨 이수환 씨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원 상급 양성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다문화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다문화를 꾸리고 계신 며느리분들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사위 되시는 분들이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어를 굉장히 어렵게 쓰시는 거를 보고선 이거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도전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워서 재밌는 한국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시면 우선 1차적으로 국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나 대학교 부설기관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새는 또 다문화 가정이 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도 많이 개설이 되는 형식이어서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 지원센터 이제 그런 쪽에서도 많이 활동들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한국어를 교육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재외동포와 한국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를 꿈꾸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희망키움내 창립총회가 강남역 갤러리 카페 G 아르체에서 열렸습니다. 장서연 대표의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권일남 교수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열린 시각에 관한 특강으로 연이어 진행됐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업활동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참석자들과 지난 사업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외 사업 설명을 위해 해외 사업부문 이용희 이사, 애니스캔 장서연 대표이사, 코칭의 최우재 코치, 지문인식 적성검사 정덕현 교수 등이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의 2019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희망키움 내 법인 설립을 위해 공로를 한 배화여자대학교 스마트 IT학과 학생들의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희망키움 넷은 앞으로도 코칭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다문화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김희경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시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와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성장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차관은 중도 입국 초등학생의 한국어 교실을 참관한 후 다문화 가족 자녀와 센터 종사자들과 함께 현장의 지원 수요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다문화 가족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든 이웃이자 친구라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은 2019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인 모두가 실천하는 세이프티 퍼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용하는 감성안전 실천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천 방안은 안전모에 이름표 부착해 상호간 이름 부르기, 안전교육장, 안전조회장 벽면에 노동자들의 국기 부착, 안전보건활동 우수 외국인 노동자 포상 등입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주택을 건설해왔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애정이 각별하다고 전했습니다. 운동선수는 물론 다양한 계층을 위한 기능성 스포츠웨어 개발 업체인 포티움. 최근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발돋움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포티움의 수장 엄성흠 대표를 피프린 글로벌에서 만나봤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스포츠과학 연구를 통해 운동선수의 부상 예방, 피로회복, 경기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스포츠웨어와 운동도구를 연구, 개발하는 포티움. 엄성흠 대표는 스포츠와의 오랜 인연으로 포티움을 창립하게 됐습니다. 태능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부상 회복과 재활 운동을 담당했던 의무 담당 트레이너였어요. 선수들의 재활을 오랫동안 담당하다 보니까는 좀 더 쉽게 선수들이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간편하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이 연구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스포츠웨어에다가 이 테이핑이라든지 부상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서포터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자 해서 웨어러블 스포츠 웨어 요거를 개발하게 된 계기죠. 포티움은 운동 종목, 체형, 신체 부위에 맞춘 제품을 위해 철저한 연구를 통해 적합한 섬유 소재를 찾아내며 부가적인 기능을 연구하고 실험함으로써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압박 스타킹의 그 점진 감압 기술을 적용한 이 기능성 타이즈입니다. 종아리에서는 100%의 압력을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무릎 쪽에서는 70%, 허벅지에서는 40에서 50%의 압력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올수록 혈액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의 이 점진감압법을 구현을 하거든요.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신 분들 하지정맥류 압박 스타킹을 많이 신는데 그 압박 스타킹의 점진 감압 기술을 스포츠 레깅스에다가도 접목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때 선수들한테 리커버리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게 바로 머슬슈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EMS의 이 저주파 자극을 통해서 근육의 활성화를 도와주고 피로회복을 도와주게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선수들이 훈련 후에 이 회복 과정에서 착용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이 근육의 마사지 기능 그리고 근육의 어떠한 체형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조를 합니다. 과학적인 기능성 의류 개발과 탄탄한 제조 기반을 닦은 포티움의 엄성은 대표는 올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운동을 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영국, 프랑스, 중국의 코치로 지도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동계올림픽에서 저희 제품 훈련복을 입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사례를 비추어서 이제는 자기네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제품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어서 저희가 일본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영국, 프랑스, 중국, 미국으로도 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포츠웨어 개발 외에도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질병이나 상태에 맞춘 운동을 하도록 돕는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에 힘을 쏟는 엄 대표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함께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런 쪽을 나가기도 했었고 캄보디아 우물 파는 사업에서 저희가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는 제품과 무릎 보호대, 허리 보호대 이런 것들을 후원하기도 했었거든요. 홀트 아동복지회의 미혼모들을 위해서 출산 후 체형 보정할 수 있는 골반 타이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2월부로 이 발레복을 제조하고 있는 포베네라는 회사와 이 인수합병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 발레복과 그리고 성장 발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연내에 우리 다문화 가족이라면은 누구든지 저희 그 유아 성장 발레 공개 강좌에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해서 저희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의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엄 대표의 철학은 포티움의 경영에 녹아들어 국내에서 인정받는 기능성 스포츠웨어 개발 업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글로벌로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면은 이걸 갖고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다양한 방면에서 서포트를 하자라는 겁니다. 포티움 창립 5년 만에 해외 진출이라는 쾌거를 아는 엄성웅 대표. 그 비결은 눈앞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착한 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다문화 사회적 기업 아시안허브가 주최한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화책 2권을 집필한 미얀마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그런 성이 굳이 없다면 어떤 대를 이룬다고 이런 개념은 없나요? 네, 미얀마에는 따로 없어요. 불교 국가니까 조금 가부장적인 문화는 좀 있지만요. 한국인에게 생소한 나라, 미얀마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이 오갑니다. 낯선 미얀마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이날은 미얀마 동화책을 쓴 마킨메이타 작가와의 만남이 이뤄진 날입니다. 마킨메이타 작가는 물소에 윗니가 없는 유래를 담은 물소는 왜 윗니가 없을까? 진정한 우정은 믿음에서 온다는 교훈을 주는 마운포와 호랑이 등 미얀마의 전래동화를 각색해 집필했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출판하니까 여기 미얀마에 있는 학생들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 세 나라의 언어로 만드는 책이라 아이들이 영어로 배울 수 있고 한국어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행사는 동화 낭독을 비롯해 작가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독자들은 책의 내용과 의미 등 궁금했던 점에 대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황소와 물소의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윗니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또 처음 알게 됐네요. 저에게 조카가 있는데 조카에게도 이 책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미얀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얀마에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결혼 이주 여성 마킨 메이타 작가가 동화책을 내기까지 다문화 사회적 기업 아시안허브는 각색, 번역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시안허브 최진희 대표는 이주민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안허브는 이주 여성들을 교육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회사여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과정이 바로 책 제작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3개국 60여 권의 동화책을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 이주 여성의 국가의 아이들에게도 또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엄마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이중언어 구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경남 우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교실 두언어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이 수업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한글을 포함한 부모의 모국어를 익히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부모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학습했으며 이중언어 활용에 대한 자신감도 길렀습니다. 전남 나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코칭이 진행됐습니다. 이 교육은 다문화 가정 부모가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 발달의 기초와 좋은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양육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봄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봄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인도에서는 세계 축제로 불리는 홀리가 한창인데요. 힌두 달력으로 12월 마지막 보름달이 떠오르면 축제가 시작되는데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This is the best festival in the world. For me, this is the one festival where every race, every age, every culture group, everyone gets together and merges into one whole existence. 또한 멕시코 마야 유적지의 고대 피라미드에서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에 하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고 여기는데 이때 하늘과 가까운 피라미드에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Hay que venir de blanco más que nada por eso para cargarse de energía y el blanco pues como que trae mejor la energía. 지구촌에서 봄을 맞는 축제의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봄을 맞이하는 기쁨은 같습니다. 영등포 소방서는 지난 25일 영등포 화교 소학교를 대상으로 기초 소방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사용법을 배웠으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필요성을 이해하고 점검 요령을 익혔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이란 자국 내에 입국하여 체류,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총괄적 정부 역할을 말합니다. 현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민 다문화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고 되어가고 체류 외국인으로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순 노무 외국 인력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 부처인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가 있으며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 제한 외국인 전체 대상으로
법무부가 주관 부처인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007년, 2012년, 2017년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5개년으로 현재 3차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2020년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 2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지자체 이민정책 담당자의 정책 관련 이해 증진과 역량 강화 워크숍을 오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진행합니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전공 주임 교수가 일자리 창출, 이제 다문화가 맞는다라는 주제로 중앙지자체 협업 증진 방안을 외부 초청 강의로 준비합니다. 복지를 기본에 차별 없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 방향으로 정책 제안이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다문화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과 고려인 등이며 오는 4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부가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수기와 사진, 동영상, 3개 분야의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에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일꾼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봄나들이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핀 만큼 전국의 벚꽃 명소들도 축제가 한창인데요. 4월 5일에는 수도권에서도 서울 여의도와 석촌호수에서 축제가 시작됩니다. 봄나들이의 미세먼지 대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